방정식이야. 잘 따라오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야. 방정식 시작이야. 이 방정식을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방정식을 뭘 배우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방정식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수학의 주인공이에요. 대수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대수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 내리세요. 대수학을 영어로 G로 발음 다시 해주세요. 이 씨발 따라 나와. 아무튼 뭐 이렇게 이거 단어는 정확해요. 단어는 정하고 이제 이 R을 보면 알겠지만 이 R 라 진짜야. 그 R이야. 관사 그 신 하나의 신 라는 알라 알죠? 알라에서 라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의 씨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튼 이게 중동에서 유래됐으니까 뭐 어쩌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써본 김에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잖아 우리가 솔직히 그지? 그래서 아는 게 생기면 바로 자랑을 딱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대수학은 이거예요. 대수학은 클대 이게 아니고 이 대야 대. 대수학. 너 의심하지? 나 적을 수 있어.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이 대수에 관한 학문이다. 대수. 이게 무슨 대자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무슨 대자인지 알 리가 없잖아.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대자야? 대신할. 아, 역시 뭐 자격증. 그래? 저번에 했었잖아요. 어?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1차 때. 그래? 그런 거나 기억하고 쓸데없는 걸 기억하고 뭐 그 공식 같은 거 기억 못하고 진짜. 근데 너 한문 뭐 그거 따긴 땄어요. 그러면 이거 알죠? 이 씨발. 자, 한국 자격증 인정하면 안 돼. 다 까먹으니까. 자, 아무튼 이게 대수학이 대가 대신하다 할 때. 내가 널 대신할게 할 때. 대수학. 뭘 대신하는데? 이런 숫자를 대신하는 이런 숫자. 이걸 대수라고 그래요. 대수. 이 숫자를 대신하는 대수.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래서 대수학의 주인공이 바로 문자 설정하는 방정식이야.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란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지.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워.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배웠니? 국어를 배웠어요. 뭐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방정식을 배웠어? 1차와 2차, 1.5차 방정식? 웃기지도 않네. 그치? 너 씨발 너 제일 격렬하게 콧방귀가 튀어나왔어. 연립방정식을 배웠어요. 1차 방식 2개가 연립되는 연립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벌써 네가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 전에 3년 동안 배웠어. 3년 동안.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1차 방정식에서는 이런 걸 따지기가 매우 곤란할 정도로 1차 방정식은 너무 뭐 의미가 없어. 2차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네가 알아둬야 되는 게 어떤 방정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정식 단원의 구조가 있다. 방정식 단원 구조. 앞으로 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무슨 방정식에서 고등학교 때는 방정식을 많이 배워. 왜 많이 배우느냐면 대수학의 주인공이야. 많이 배우겠지.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배우느냐면 이렇게 배워. 두 가지를 배워.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두 가지가 뭐죠?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 아, 살았다? 뭐? 자유.
진리. 뭘 고개를 돌려. 말해. 속마음은 그거잖아. 얘한테 시켰었잖아요. 이런 거. 자, 얘기해봐, 빨리. 방식단에서 뭐 배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옆에 소리. 프리. 프리 누웠어? 프리! 잘했어요. 너는 씨발 아까 대수학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거 기억 못하고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보겠어요. 프리를 배워요. 어떻게 푸는가? 그 다음에 근의 이론을 배워요. 이런 걸 몰라 애들이. 잘 알아두세요. 프리와 근의 이론을 배운다. 근의 이론이 뭔데요? 근의 이론은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예요.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이걸 납득을 잘 못해. 어떤 방정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 fx equal 0. 이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죠. 어떤 방정식이 있다. 그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 그때랑 같은 예다. 마이너스 3이 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그 근이라고 하자. 참고로 방정식이라 뭐야? 정의가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야. 이게 등식이지? 등식이야. 그랬을 때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 뭐죠? 다항식단에서 이미 배운 항등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면 뭐가 궁금해져? 그 어떤 x가 도대체 어떤 놈일까가 궁금해지고, 그 어떤 놈을 뭐라고 불러?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다. 풀이란 뭐죠? 그 놈을 찾는 걸 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떤 x를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풀었어. 마이너스 3이 나와. 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마이너스 3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나열을 해본다. 마이너스 3은 일단 어떤 수냐? 실수다. 오케이? 두 번째로 어떤 수냐? 음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져야 될까? 이거거든?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져야 될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 얘기했나? 실수면서 음수인 거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나? 그러면 실수이면서 음수인 것 중에 마이너스 3은 다른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거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이 이거야. 그 뿌리가 실수의 연속성이야.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손 들어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리세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인터넷 보면 바로 나와요. 실수의 연속성이야. 실수의 연속성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직선이 뭐야? 수직선도 처음 듣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 반이 되는 거죠. 수직선이 무슨 선이야? 수직인선이죠. 수직인선. 오케이? 고리를 끄덕인다. 진짜. 수직선이 무슨 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수직선은 뭐냐 하면 맨날 수직선 읽어요. 이게 무슨 선인데? 수직선. 아니 수직은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가상의 세로가 있다고 하자.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뭔데 수직선은? 수로 이루어진 직선 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숫자라고. 지금 숫자. 솔직히 처음 하는 학생도 있죠. 어처구니 없게. 이게 실수의 연속성이에요. 이것 좀 있어 보이게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실수다란 말은 뭐죠? 이 수직선 위에 있다야. 없는 수도 있나요? 없는 수가 뭐야? 허수.
그래서 이름이 허수야. 오케이? 음수는 뭐죠?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져?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어디에 있니?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걸 뭐라 불러? 뭐라 불러? 거리? 네가 얘기해봐. 절대값 A의 정의. A에서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A에 대응되는 점까지 의 거리야.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대값.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여겼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안다. 이거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이걸 뭐가 되냐면 완벽한 정보를 갖게 됐어. 얘가 가진 정보를 리트머스 종이처럼 쭉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적어도 한 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실근의 개수를 정보를 말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지금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은 얘는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있다 라는 뜻이야. 두 번째, 음수란 말은 뭐야? 음수란 말은 0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다 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얘는 뭐니? 얘까지 알면 다 안다. 다 안다는 게 뭐야? 아,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보거든. 그러면 이 순서대로 알게 되는 거거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 다 알게 되면 풀이야. 그게 뭔 말인가요? 잘 봐. 네가 이제 선행 또는 예습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거지. 실근의 개수는 찾는 방법이 뭐야? 판별식. 나는 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인 것까지 필요 없어. 정보가. 얘는 관심 없고 얘가 뭐든 간에 실수인 것만 알고 싶어. 실수인 거. 그럴 때 2차 방정식에 한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판별식인 거야. 알겠죠? 갑자기 추상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이게 음수인지 이런 걸 아는 거. 2차 방정식에 한해서 뭐겠니?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이게 왜 근과 계수? 이건지 납득이 가는데 이게 왜 이건지 납득이 안 간다 라는 학생을 위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우고. 그러면 이거는 풀이지. 이거 언제 배웠니?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한해서 이렇게 잘려서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풀이는 뭐냐면 유식공학의 X법. 내가 눌렀나? 눌렀네. 눌렀나 하고 보러 온 것도 녹화되겠네. 자, X법하고 또 뭐야? 근의 공식.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런데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내가 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데 그 근에 대한 정보를 이것까지 다, 이 세 개를 다 아는 게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싶다. 또는 여기까지만 알고 싶다. 그럴 때 각각 쓰는 게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풀이를 하면 이거 다 알잖아요. 맞아. 이거는 뭐냐면 마치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야. 나머지 정리를 왜 공부하죠? 나머지 정리는 목적이 뭐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를 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나눗셈을 해서 목까지 구한다고. 근데 나는 몫은 관심 없어. 나머지만 알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나머지 정리야. 그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뭐가 유익이 있어? 몫을 안 구한다는 유익이 있어. 몫을 안 구하는 게 뭐가 유익인가요? 덜 하잖아. 빨라지고 정확해진다고. 많이 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져. 또 알겠지만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이 있다고 했을 때 하등 생물이 걸릴 수 있는 병의 개수와 고등 생물이 걸릴 수 있는 병의 개수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진드기도 병에 걸려. 진드기가 걸릴 수 있는 병의 개수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의 개수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하등, 그러니까 짧아지면, 단순해지면.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차례를 보자. 수학의 원리 차례 피세요. 여기까지 일단 납득이 갔으면 차례를 봅시다. 양경은 차례를 보면 다항식, 큰 다항식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죠. 그래서 방정식을 보면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는 일단 패스. 그러면 5, 6, 7번이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을 보면 크게 두 개야. 하나는 2차 방정식, 즉 5, 6단원이고 또 하나는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정식에 뭐가 있을까? 2차 방정식 다음에 뭐야? 3차. 3차 이상을 수학에서는 고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그게 끝이냐? 연립 방정식이 또 거기서 배워. 아까 전에 중학교 때 뭐 했어요? 1, 2차 말고 연립 방정식이 있었죠? 1, 2차 다음에 고차,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다음에 연립 방정식. 그럼 이 연립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 차이는 뭐죠? 여기는 둘 다 1차,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2차. 차수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는 뭐가 있니? 3, 4차 방정식이랑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거야. 일단 쉬운 것부터 봐봐. 알아둬야 되는 게 2차 방정,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랑 3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거랑 같을 것이냐? 안 같다고. 왜요? 봐봐. 방정식.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방정식은 크게 두 종류야. 2차 방정식이야. 3,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여기서는 뭘 배운다라고 했죠? 저기 적혀 있잖아. 근의 이론. 그럼 이거는 풀이를 배웠나 안 배웠나? 안 배웠죠? 3차 방정식은 연립 2차 방정식은 처음 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니? 여기서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배우는 거야. 배우는 내용이 달라. 여기서는 근의 이론은 안 하나요? 안 해. 근데 실근에서 묻는 문제가 있던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설명할 거야. 즉 여기서 체크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안다고. 뭘 아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가거든. 뭐냐면 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는 수능에 만약에 이게 수능 시험범위라면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럼 모의고사에는 모의고사도 안 나오지. 근데 나는 가르쳐야 돼. 왜? 내신에서 나오니까. 근데 내신용으로도 얘는 안 가르쳐. 얘랑 얘만. 그것도 이것도 사실 안 가르쳐. 얘만. 그나마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육 과정이야. 알겠지? 그런데 얘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안 배운다는 거야? 근의 이론을 안 배워. 풀이를 배우는 거지. 오케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일단 그 차이. 그러면 이제 근의 이론, 일단 이거고, 그 다음에 근의 이론이야.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방식을 풀이해서 고차 방식은 어떻게 풀냐? 고차 방식 풀려고 뭐 배웠니? 인수 정리의 인수분해를 배운 거지. 오케이? 여러 가지, 2차 방식은, 뭐 대입이야, 그거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끝.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5단원과 6단원이 있죠?
5단원과 6단원의 차이가 뭐지? 예습 또는 선행을 한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세요. 5단원과 6단원의 차이가 뭘까? 둘 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차이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안다. 나한테 배운 학생도 손 안 드네. 개씨발. 나를 뭘 가르친 거야? 잘 보세요. 잘 봐. 심화야, 심화. 이게 2차 방정식 단원이야.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5단원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실근과 허근, 뭐 이건 패스하고, 실근과 허근을 왜 배우니? 판별식을 위해서 배우는 거야. 판별식과 근과 계수 관계 두 개가 적혀 있죠. 오케이? 그럼 6단원은 뭐냐? 목적이 똑같아요. 즉, 여러 가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요. 이게 중요해. 일단 수학에서 함수가 들어가면 그냥 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단원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고3들 미적분 과목이라고 하는 거 했어요. 선택 과목 미적분 과목을 했는데 거기서 주제가 방정식이었어요. 미분에 나와. 미분에 이건 왜 나오는데요? 잘 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 그럼 이거랑 차이는 뭐야? 공통점은 이게 공통점이야. 둘 다 여기서 배우는 점도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여기서도 이걸 배우는 거야. 이것도 이걸 배우는 거고, 이것도 이걸 배우는 거야. 이게 공통점이야. 수학은 뭐? 논리학은 뭐? 같다와 다르다를 구분한다. 같은 게 이거야. 목적. 그러면 차이는 뭔데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 얘는 뭔데?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뭐? 대수학이지. 대수학.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식이야, 식. 식을 이용하여, 여기서 with는 도구를 의미해요. 식을 이용하여. 이거 다 식이잖아. 함수야. 함수의 생명은 뭐죠? 선생님이 생명이라 부르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란 거야.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예요. 무슨 말이냐면 1차 함수를 배웠다는 말은 뭐야? 1차 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이야. 2차 함수를 배웠다는 건 2차 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이야. 유리함수를 배웠다는 건 유리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이야. 목적이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용하여. 이거랑 차이가 이거라고. 이거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달성시켜?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위치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뭔가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지. 여기서 실근이란 뭐야?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뭘로 바뀌어? 교점의 개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이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근의 위치는 교점의 위치. 교점의 위치가 뭔데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Y축이 여기에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 두 근이 뭐? 모두 양수네. 이런 거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어떻게 찾느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운다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는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 그러면 왜 두 가지나 가르치나요?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되지. 수학은 단순함을 추구하거든.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건 경쟁하는 두 개, 예를 들면 2차 방식 해법이 이거 하는 거랑 그게 안 되면 근해 공식. 이게 하는 줄 알아? 근해 공식만 있는 게 아니야. 2차 방식은 역사가 존나 몇백 년이 되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걸 다 배우나? 아니야. 너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잖아. 다 도태돼.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살아남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목적이라면 왜 다 방법이 여러 가지로 해?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가장 센 놈. 가장 센 놈이라는 뜻은 좀 비유가 거시기한데 이제 가장 단순하게 드는 놈. 원리가 단순한 놈. 그런 놈이 남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두 개나 가르치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 왜 두 개나 가르치나? 왜 두 개 가르치냐면 얘는 2차 방정식에 한해서만 성립해. 그런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것보다 더 복잡한 데서도 마찬가지 원리야.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을 언제 배우느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따져야겠지. 교육과정상. 3차 함수 풀이는 언제 배운다고? 여기서 배우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3차 함수의 근의 이론은 언제 배울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언제 그릴까? 수학 2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배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풀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풀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서 하느냐면 미분이라는 단원에 가서 해. 그러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 뒤에 교육과정상 그때 하게 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뭘 배우는지를 몰라. 그때 단원 제목이 방정식의 활용이야. 뭐? 그래프의 방정식의 활용이야. 단원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2차 방정식만 되면 이거 하고 끝나도 돼. 그런데 그때 가서 하려면 2차 방정식 갖고 훈련하자가 지금 목적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갖고 이거 많이 물어요. 알겠지? 이게 네가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둘 얘기들이다 라는 거야. 일단 방정식에서 이런 것들을 선행 또는 예습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는 당위성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정리를 해보면 뭐냐? 자,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 그런데 어떤 방정식을 배운다는 건 항상 이렇다. 항상 이래요. 예를 들면 유리함수 다음에 유리함수 다음에도 그래프에 활용해서 잠깐만 이거 수학 상이지? 하는 없나?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걸 배우고 유리방정식 그리고 무리방정식. 사실 유리방정식, 무리방정식은 용어는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다음에 지수방정식, 로그함수 다음에 로그방정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다음에 삼각방정식 이런 것들을 실제 배워 교육과정상. 근데 신기하게 유리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은 안 배운다? 왜냐면 좀 까탈스럽거든 얘들은. 그래서 뺐어. 어쨌든 배워. 그러면 똑같이 이런 구조를 맨날 반복해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일단 알아둬야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 풀이를 배웠으니까 언제? 중3 때 근의 이론을 배우고 얘는 처음 배우니까 풀이부터 배우고 그럼 근의 이론을 안 하느냐? 안 해. 그럼 언제 하는데요?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수투 미분단원에서 한다. 연립 방정식은 그냥 안 한다고 봐 일단.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근의 이론에 대해서 다른 방정식들은 다 이걸로 배우니까 2차 방정식에서 연습을 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핵심이 이거야. 교점의 개수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교점의 개수란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 잘했어요. 위치관계죠. 위치관계가 뭔데요? 얼마나 강조했니? 위치관계가 뭔데? 도형의 방정식 봐봐 거기. 자 보면 어디 있냐면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이 있지, 10단원 직선의 방정식이 있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는데 이름이 뭐야? 두 직선의 위치관계 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배우고 난 다음에 다음 단원 이름이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여기 봐. 위치관계가 뭐냐면 네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기하라는 학문의 기하학이야. 의 최종 목표야. 그래서요. 이렇게 또 연관이 돼. 얘는 방정식은 대수학의 주인공이라 했죠. 그게 뭐 해석학을 거쳐서 이거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해석학을 거쳐서 기하학으로 연결이 돼. 와 머리 복잡한 선생님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또 얘기할 거야.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능에서는 한꺼번에 물어. 한 문제에서. 그게 킬러 문항이야.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두 도형의 위치관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까지. 그래서 방정식을 이런 관점이 없이 배우잖아.
그냥 또 유형들이야. 여기 있는 게 요건 요 유형, 요건 요 유형, 요건 요 유형.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항상 똑같이 배우는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하는데요? 거기 봐. 6단원. 6단원을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있지. 근데 그 아래 단원을 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지. 얘는 방정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정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 어거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어거지로 끼워 넣었을까? 왜 어거지로 끼워 넣었을까?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 것도 이해해야 돼. 이건 어거지로 끼워 넣었어. 여기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거기 단원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 왜 여기 방정식이라는 큰 단원 안에 속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가르쳐야 돼. 왜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단원을 배울 때 봐봐. 네가 배우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안 남아. 아니, 머릿속에 안 남아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너는 뭘 갖고 준비하니?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곧 중간고사 봐. 그러면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너는 뭘 공부할래? 네가 공부하는 거 네가 보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다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원래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교재에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걸로 생각한다고. 알아둬야 되는 건 교재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학의 원리랑 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교육과정과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교재가 없어. 시중에. 교집합은 있어도. 그러니까 네가 보는 교재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다 공부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겠지. 시간이 존나 많으니까. 어차피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밖에 없으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할 때 다 하면 되잖아. 시간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오는 건 다 아니? 5년 동안 한 번 나오는 거랑 5년 동안 10번 나오는 거랑 똑같이 공부할래? 그럼 결국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네가 교육과정에서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시험 때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 그냥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즉 나오는 게 뭐고 안 나오는 게 뭐냐. 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자주 나오고 뭐가 덜 나오느냐를 안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건 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네가 보는 교재에 있는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갔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방정식까지는 일단 다 들어갈 거야.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 어떤 학교는 뭐 도형의 방정식을 보는 학교도 있는데 뭐 그리고 어떤 학교는 방정식까지만 보고 어떤 학교는 부등식까지 보고 어떤 학교는 복소수 좀 지나서 2차 방정식 일부만 보고 뭐 이렇게 진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 최대 범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자기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또는 전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정식은 무조건 중요해. 그냥 시험 범위건 아니건. 알겠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또 다른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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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푸세요. 지금 이거는 시간을 오래 쓸 문제가 아니야. 10번 문제였어. 모의고사 10번. 틀렸어요. 끝이야. 경준이는 안 푸니? 어?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어? 아직도 못 풀었다고? 10번인데? 모의고사 망했다. 30번까지 있는데 10번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있으면. 보겠어요. 1이 틀린 거예요. 오답이에요, 1이. 이게 놀라운 게 이 문제는 그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고 10번 문제였어. 그런데 정답률이 23%야. 정답률이 23%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모의고사에서 30% 이하는 난이도 최상이야. 0%부터 30%까지는 난이도 최상이라고 쳐. 수능을 기준으로 30% 이하의 문제는 두 문제가 평균이었어요. 지금 어려워서 세 문제 정도로 가는데 30% 이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예년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30% 이하가 두 문제 정도 되고 그 두 문제를 모두 틀리면 나머지를 맞았을 때 1등급이 나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이게 이 정답률이 23%야. 근데 10번이었어.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일단 풀어봅시다. 이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수학을 못해서 그래. 수학을 못해서 그래. 아까 전 이유랑 똑같아. 봐. 그럼 실근의 개수를 D4 B 다시 제곱 16인가?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1 K 이게 뭐야?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K1 더하기 K2는 1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답이 1이다. 라고 해서 틀려라. 가 출제 의도거든. 이제는 뭐가 잘못된 풀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냐?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너 손 안 들었니? 용준이? 옆에? 뭐가 잘못됐어? 이 풀이가. 왜 1이라고 하면 답이 뭐라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 좀 해봐.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중근이 실근의 개수가 하나만. 수학은 국어가 아니므로 말장난을 하지 않아요. 중근은 실근의 개수가 1개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붙이겠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이겠어. 그런 학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1개가 되도록. 그러면 맞는 풀이네. 왜냐하면 판별식 응이면 중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식이라고 그러거든. 두 개인데 서로 같대.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1개가 되도록. 그럼 판별식 됩니다.
얘기해봐. K가 1을 그런데 왜 틀려? 네? 문제 생각이 났어. 인제 생각이 나. 틀리고 난 다음에. 보자. 뭔 말이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아직도 2차로 보이니? 이거거든? 이거는 뭐야? 2차일 때야, 2차. 이거는 주어진 방정식이 2차일 때야. 근데 얘는 2차라고 안 했어.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왜 말장난이 아니야? 이건 원래 수학에서 이런 거거든? 뭐라고 해야 돼?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러면요? 이거고 이게 되려면 K가 뭐? 0이 아닐 때지. 그러면 이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K가 만약에 K-0이면 K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니?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 K 1 이퀄 0이잖아? 따라서 x가 얼마야? 8분의 1이지. 줄이 몇 개야? 한 개야. 따라서 답은 뭐야? K1 더하기 K2 더하기 1 그래서 2야. 10번 문제를 객관식이고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5번은 5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지. 수학을 못해서 이거를 내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건 뭐일 때죠? 1차일 때. 뭐가 안타깝냐면 이건 함정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이건 함정이 아니고 실수. 봐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실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틀려놓고 집에 가서는 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수학을 진짜 모른다는 뜻이야. 이건 수학을 못하는 거지 실수가 아니야. 뭐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실수도 있어요. 뭐 함정 문제도 있고. 근데 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야. 왜요? 지금 뭘 따지고 있죠? 차수를 따지고 있어. 차수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방식의 생명이야. 그래서 또 적어야 되냐 하면서 맨날 적는 거 있잖아.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차수를 확인해야 돼. 차수를. 그 차수를 확인했는데 이게 2라고 적혀 있어. 2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2차다. 그러면 미술 공부하는 애. 이거 알아봤을 때 2가 여기 있는데요.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의도하는 게 뭐냐면 그럼 차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죠? 경우 나누기라고 있죠. 수학에서 경우 나누기는 굉장히 맨날 중요해. 중요하다는 말은 기본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맨날 해야 되거든. 맨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지. 막 이런 거 주의합시다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뭐 이때 봐봐. 이때 요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 2차 방정식이란 단어가 붙어. 그러면 답이 1이거든. 왜냐면 애초에 K-1은 0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방정식이라 그러면 이게 2차란 보장이 없으니까 경우를 나누셔야 되거든. 그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2차일 때와 아닐 때를 주의해. 나는 그런 걸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주의해. 그건 유효한 가르침이긴 한데 학생을 뭐 하느냐면 마치 함정에 빠지지 마라고 오해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아니고 원래 수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했으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K의 범위가 1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없으면 이거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까 전에 실수니까 이게 몇 종류야? 세 종류야. 하고 하는 사고방식과 그냥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알겠지? 그냥 맨날 해야 되는 거야. 맨날. 근데 안 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마치 주의할 점 또는 함정처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더 몰라. 왜냐면 함정이라고 배우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뇌가 판단하거든.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 이거는 사실 2차 방식 자체와는 크게 상관없지. 그런데 차수. 이 다항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차수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했고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맞춘 학생이 정말 드물어요. 이런 수학이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생. 그래서 그거나 이제 기본기는 한번 다시 확인했어요.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심화를 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